전투 개시 미 확인입니다. 미국이 전투를 개시했다고 확인을 했다란 얘기인 거겠죠. 여기 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새벽에 속보로 전해진 소식입니다. 즉 그동안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이 됐고 실제 교전도 치렀습니다라는 얘기는 전원들을 통해서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이 뭐라 그랬느냐.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곧 투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정도의 얘기만 나왔었는데 오늘 새벽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한군이 러시아군이랑 실제로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라고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10,000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이 됐고 그들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을 해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걸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 5시가 조금 넘어서 지금 들려온 소식이었는데 사실 오늘 조간에 뭐가 있었느냐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경향신문 같이 볼까요? 김정은도 북러조약 서명, 북한군 전장 투입 공식화만 남았다 였었어요. 네. 어제 북러조약에 실제로 서명을 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과 푸틴 같이 서서 이 조약 체결한 거를 좀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약도 체결을 했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로 투입해서 전쟁 하는 것만 남은 거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식화만 남았다고 했는데 새벽 사이 공식화가 된 셈이 돼 버렸다라는 거죠. 밤사이 들려온 소식에. 요거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님 저희가 전화로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좀 새벽에 급하게 좀 연락을 드렸어요. 지금 이 나온 속보 소식이 북한군이 사실 그동안 전투에 개시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확인을 안 해주다가 미국까지도 지금 확인을 해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게 개시를 언제 했냐의 시점은 북한의 책임을 물을 때 좀 중요한 포인트긴 하다라고 교수님이 일전에 말씀 주신 적이 있긴 한데 책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 거고 지금 상황에선 자칫 혹여나 지금 러시아 조약까지 맺었는데 참전해서 교전을 한다는 게 세계대전 비슷하게 확전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던 게 이제 북한이 공식 참전이 확인이 점차 되고 기정사실화되면서 이제 국제전으로 성격이 완전히 이제 변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원하는 대로 그 서방 국제사회 특히 유럽과 미국의 지원이 더 확대되게 된다면은 이거는 뭐 직접적인 뭐 나토군의 파병이나 뭐 미군의 참전 뭐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그 국제전의 양상을 띠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명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더 내년에 빨리 종식이 안 되고 더 확대된다면 이게 3차 대전의 전운도 가시지 말라는 법이 없는지 좀 불안정한 상황에 다시 또 직면하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의 이 상황이 좀 정리가 되지 않고 수습 국면으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런 3차 대전의 측면까지도 좀 확전이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사실 트럼프 당선인은 아마도 빨리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종료를 좀 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 1면에 러 북한군 10분 간격 공격. 네. 교수님. 지금 네, 예. 우크라이나에서 얘기하는 건 러시아랑 북한군이 10분 간격으로 공격을 지금 우리 집중 공격하고 있어요라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시간이 없다. 트럼프가 취임해서 곧 전쟁을 못하게 할 것 같으니 빨리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종결을 좀 짓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뭐 단순 비교는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 1950년 6.25 전쟁이 이제 휴전 협상 과정 들어가던 장기화되던 그때 측면과 좀 비슷한 면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도 휴전 협정 개시되고 한 2년 이상 휴전 협정 그 논의들이 계속 이어졌죠. 그런 네. 와중에 아주 치열하게 그 고지전들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지금 그런 양상이 지금 쿠르스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뭐 휴전이든 종전이든 어쨌든 전쟁 그 종료 혹은 중지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훨씬 더 이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쿠르스크에서 이제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쿠르스크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해서 이제 러시아 본토를 좀 공격했던 건데 러시아는 탈환을 해야 되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협상에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양측으로서 이제 사활이 걸린 지역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만약에 트럼프 당선인이 휴전을 지금 휴전하세요라고 협상을 좀 시도를 한다는 상황이 되면 그때 얼마나 우리가 더 많은 영토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고지를 점령을 했는지가 직접적인 어떤 협상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기 때문에 지금 집중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했었던 거에 비춰봐서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 곧 그래도 종료, 휴전을 시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 트럼프 당선인 인선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트럼프 2기 외교안보 투톱의 슈퍼 매파. 네. 아까 저희도 일면 소개 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일단 국무장관의 루비오 의원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의 지금 왈츠 하원 의원을 임명을 오늘 이 왈츠 의원은 실제로 공식 임명을 오늘 새벽에 했어요, 교수님. 근데 보면 강경파 여기 좀 슈퍼 매파라고도 하는데 슈퍼 매파가 외교안보 투톱으로 왔다는 거 이게 북한군이 파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미쳐질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루비오 의원이나 월츠 의원의 그간 행보를 보면 이제 매파긴 매파인데 이게 네. 대중국 강경 매파인 거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실제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는 아직까지는 이게 그간의 행보에서 명확히 드러난 거는 아직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나 뭐 보편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어쨌든 네. 뭐 이렇게 좀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은 명확하긴 한데 아직까지 중국 강경 매파인 것은 확실한데 지금 러시아하고 어떤 협상을 벌여서 우크라이나전을 종전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추정을 할 만한 근거들은 아직은 좀 찾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보스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을 종료한다라고 하는 거를 공언을 한 바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 그 구상을 이행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지원 철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영토 회복이 원래 그동안은 우크라이나 전을 이야기할 때 국제사회가 그리고 또 미국이 많이 이야기하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정의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이제 영토 회복을 하는 거였는데 그거 없이 네. 그냥 안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5분의 1 정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상태에서 양측이 그냥 협상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갈지 이제 이거는 순전히 이제 트럼프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데요. 거기에 아마 충실하게 그 오더를 따르고 좀 강제하는 역할들을 좀 강하게 하지 않을까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우리가 슈퍼 매파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르비오 의원도 그렇고요. 지금 왈츠 의원도 그렇고 두 사람이 대중 강경파인 건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이 딱히 명확하게 아직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봐야 된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얘기를 굉장히 철저하게 따를 것으로 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슈퍼 매파가 와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우크라전 힘 빼고 중국 견제 집중, 동맹국엔 방위비 증액 예상입니다. 지금 이 국민일보의 제목이에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종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대중 견제, 지금 대중 관련의 매파를 지금 이 공식 임명을 한 걸 보면 이럴 것 같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 이슈가 직접적인 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방위비 분담금 다시 협상에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는데 실제 다시 협상을 개시할 가능성 몇 퍼센트 된다고 보세요? 100%입니다. 이거는 100%. 예. 그 트럼프의 공언 잊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확실히 이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트럼프는 반드시 요구를 하게 될 건데 다만 이제 그 루비오 이제 국무장관 이제 후보자 네.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6년도 대선 경선 당시에 그 한국이 한 8억 달러 방위비 분담하고 있고 이게 충분히 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이 전략적 경제적으로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나는 반대한다, 거부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트럼프의 이제 생각에 이제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트럼프는 반드시 이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건데 그 수위 정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루비오 의원의 이 관점과 그리고 또 그간의 이제 견해들이 조금 지렛대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좀 치밀하게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수님 마지막 질문 요거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쪽에서 이만큼을 요구해도 최소한 이거를 깎을 수 있을 만한 어떤 논리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우리는 뭘 제시할 수 있을까요? 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게 일단 시작이 특별협정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한미 상호 네. 방위 조약에 따르면은 그때 미군이 자기 비용으로 이제 그 부대 전개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1990년부터 경제도 성장하고 미군 내 대외 전략도 변하니까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으로 동맹의 차원에서 이제 배려 차원에서 우리가 돈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분담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 네. 일단 그 원칙과 정신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쨌든 미군이 전개하면서 거두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유지라고 하는 이익들, 네. 그것들도 이제 이게 장부상에 이제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계상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같이 환산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한미군 뭐 축소, 철수 이런 것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게 될 것인데 네. 만약에 그 주한미군 2만 5천 명 중에서 3분의 1이든 아니면 전원이든 철수한다 하더라도 네. 그 부대 전개를 뭐 미국 본토에 가서 하든 유럽에서 하든 중동에서 하든 그 비용은 드는 겁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음. 그거를 우리는 지금 내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동맹 네. 차원에서 배려하면서. 이제 그 점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이거는 뭐 한국의 이익만을 위하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부대 전개 비용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익이다라고 하는 거를 잘 설득하고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조목조목 잘 좀 지적을 해주시죠.